친일파 타령이 왜 나오게 됐는가? 윌리엄 리. 친일파 타령, 이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게 사실 동독의 슈타스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박원순과 그리고 박헌영의 서자인 박원경 두 사람이 이제 공모해서 시작한 거죠. 참, 그런데 친일파 하니까 좀 그런 거시기 하죠. 박원순 아버지 박길보는 보국대원이었습니다. 보국대원이면요, 신기남 아버지 이 정도의 그 극렬 친일 반역 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거의 반 정도, 하프 정도는 됩니다. 그 보국대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군 위안부 수송 감시였죠.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가 이제 서독의 정치 지도자들을 나치 이제 부역자들이죠. 부역자로 몰고 가는 거. 그러니까 나치의 이제 적극 부역자들. 그러니까 나치 시대 때도 나치 밑에서 일했다고 해가지고 나치 부역자라고 하긴 그렇죠. 왜냐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다 그 나치에 적극 찬성해서 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공무원들 다 저기 문재인 부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대로 모델이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개념 패턴이 유사하고요. 시간적으로 그쪽이 한 20년 정도 앞섰나요? 그럴 겁니다. 20년 내지 30년 정도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따와가지고 저 박원순이 한 거예요. 박원순하고 박원경 둘이 시작해서 지금 이른 거예요. 사실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자료에 따르면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서독이 분단된 후에 과거 나치 전력자들을 스파이로 활용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 게 뭐냐면 서독 공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나치 부역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적극 부역자. 하인리 리프케 대통령. 한국하고도 좀 인연이 있죠. 박정희가 이제 독일에 방문했을 때 만나서 박정희에게 동정적인 자세를 그때 태도를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독일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예요. 행정부 소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요. 하여튼 이 사람한테 나치 부역자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임시키는 공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정을 갖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치 밑에서 일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그 동조에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은 지금 자료만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사임하고 3년 만에 화병인지로 죽었죠. 북한은 건국 초에 남한 측보다 훨씬 많은 친일 인사들이 고위층에 포진했습니다. 남한의 경우 친일 인사들의 기용이 경찰과 군 장교들에 집중되었죠. 자, 해방 후 정치가의 경우 친일 행적이 있던 경우는 일제 위협에서 본인의 생명과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던 인촌 김성수 같은 경우였어요. 인촌은 일제 말 이전에는 상해 임정에 가장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선인을 위한 교육기관, 민족 언론기관 설립 운영에 힘쓴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은 이거 하는 데라고 사재를 많이 털었어요. 집에 재산이 워낙 많았는데요. 이 정도 그 지주가 진짜 그냥 그냥 평생 놀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사재를 털어서. 그런데 일제 말에 그 광기가 엄청났습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 일제가 완전히 그 총력 동원 태세라고 해가지고 완전 미쳐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사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일 전쟁 이후에 완전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헌병대나 고등교 형사가 사상범으로 찍으면요, 사상범 혐의자로 찍으면요, 그냥 끌고 가서 고문해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죽여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뒤탈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압력이 있었습니다. 버티면 본인 몸도 망가지고 집안도 풍비박산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줬어요. 자,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한 일이므로 친일 행적이 그의 공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친노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결국은 이걸 갖다 찍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게 친노한테 내가 이걸 갖다 나도 사실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었어요, 진짜. 이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초기에 참여한 친일파들이 처음에 중용되고 나중에 뭐 친일파 명목으로 숙청되었다.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없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진짜. 내가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한 친노 사람을 갖다 용서를 못하는 게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고요. 책도 많이 읽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나한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저한테 고의로 거짓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과실은 돼요. 중과실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자, 그 나중에 죽은 사람들은요. 파벌 싸움에 휘말려서 숙청된 거예요. 친일파 명목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관동군 헌병보조원 출신으로 70년대까지 북한의 2인자로 군림한 김영준은 뭡니까? 2인자였다가 이제 김민정일한테 밀려났죠.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 일한 거 아닙니다. 호구지책으로 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하던 일이 헌병대에서 사상범으로 의심하는 사람 끌고 오면 고문할 적에 통역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다가 북한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강양욱 같은 사람, 김일성의 외종조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김일성은 실제로 친일파 청산을 시도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김일성은 한마디로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갖다 숙청한 것이지 친일파를 심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 친일파를 심판하려는 분위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현명치 않다고 일침을 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난날 공부나 좀 하고 일제기관에 복무하였다고 하여 오랜 인텔리들을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그릇된 경향을 비판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새 조국 건설에 보람찬 길을 세워주셨다. 조선의 역사서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김일성이 당시 과학자, 기술자, 문화예술인들의 인텔리들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남한에서 너 친일했지 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승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무용수요. 최승희라는 무용수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남한에 있던 사람 꼰대들이 너 일본 사람들 앞에서 빨거벗고 그러니까 뭐 빨거벗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조선시대 양반들이 기준으로 봤을 땐 빨가벗은 거는 마찬가지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고 기분 좋았지.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일본 애들 전쟁 총력 동원 그거 할 때도 너도 협력했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고 북한으로 가니까 김일성이 엄청나게 반겨줬습니다. 나중에 숙청이 됐는데 친일했다고 숙청한 건 아니었어요. 그 남편이 남로당 쪽에 있었나요? 하여튼간 아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과학자, 기술자, 문화예술인들의 인텔리들을 인민정권기관과 중요 사업 기업소들의 책임적 지휘와 그리고 교육, 문화, 보건기관들의 중요 부서에서 일하도록 배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식민지 노예기관으로부터 일제기관의 복무원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적지 않게 남아있는 부르주아 사상을 뿌리뽑고 맡겨진 혁명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 나갔다며 인텔리들의 북한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써 있어요. 이거는 데일리 NK 웹사이트에서 나온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즉 김일성은 당시 북한에서 벌어지던 친일파 지식인들을 갖다 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친일파 처벌을 강조하다 보면 지친 동생부터 당할 판이니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친일청산이 자랑스러운 역사이면요. 북한에서 친일청산을 제대로 했으면요. 이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현재 북한은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북한에서 친일청산이라고 했던 건 결국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사람 죽일 목적과 사유재산 압수의 명분으로만 활용되었을 뿐 진정한 친일청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분으로 죽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유재산 압수 명분으로만 활용됐을 거예요. 사유재산 압수 명분으로만. 자,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은 친일파라는 오명을 쓰고 비밀리에 처형됐습니다. 이 친일파 오명 써가지고 처벌된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 중에서.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자, 해방 후 기록을 보면 이승만은 친일파 출신들을 경찰 군인들만 등용해요. 나머지 배척합니다. 경찰 군인들, 공산당 때려잡으려고. 이쪽만 등용하고 나머지는 배척했습니다. 좀 심했어요. 이승만은 좀 맹목적 반일 정신. 이승만의 제일 큰 단점이 맹목적 반일 정신이었습니다. 좀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 오히려 진짜 이 부분에서는 김일성이 좀 플렉서블한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실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점에서는 김일성이 이승만보다 나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친일파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우대한다는 게 확실했어요. 자기에게 도움되면 우대하고 북한의 발전에 도움되면 우대한다. 뭐 친일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 기술자도 일본에 가지 말고 북한에 남아서 일하라고 독려하고 막 뭐 노력 영웅 칭호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자, 진짜 친일파가 이 정도 되면 정말 악질이다 하는 예를 들어보겠어요. 저는 일제시대 최악의 친일 반역자들 중 한 사람으로 백붕제를 꼽습니다. 그 유명한 백낙청이 이 사람 차남이에요, 차남. 근데 이 사람이 백낙청 아버지라고 해서 꼽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백붕제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고 고시 양과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행정관료로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제말 중일전쟁 군수품 공출에 공이 크다 해서 히로히토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한일합방에 공이 있다고 해서 자귀받은 거 외에 자귀받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은 집도 잘 살고 변호사 면허도 있어서요. 호구지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행정관료로 출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 민중이 그만큼 굶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피폐해지고. 정말 이 사람이 악질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악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그 많은 재산 물려받아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지옥에 살게 만드는 것을 대를 잇고 있어요. 참으로 악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백붕제의 그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창씨 개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창씨 개명을 강요받질 않았어요. 본인이 자작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어를 읽으면 하쿠에 하쿠를 갖다 성씨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자, 친일파들 중에 잘 산다고 하면 그럼 재벌들 중에 친일파 출신들이 있는지 찾아보죠. 보통 꼽는 게 두산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게 두산은 정치적 친일이 아니었대요. 근데 일제시대 때 기업을 했기 때문에
친일 매판 자본이랍니다. 이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코미디죠. 그 외에 이제 삼형사를 꼽습니다. 이제 김성수 동생 김현수가 창업주의죠. 이쪽은 사실 이제 일본군에다가 뭐 이제 기부금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형이 한 짓가 일이 있어서 그래요. 형이 나라를 갖다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 자체가 요시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말 광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좀 오버한 거예요. 예. 몸부림쳤던 거예요. 자, 이게 대남 공작이죠. 이게 대남 공작이죠. 사실 대남 공작으로 지금 이게 박원순이 사실 간첩이나 다름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대남 공작의 산물인지도 모르고 어떤 북한 관리는 한국 관리를 만나서 야, 수령님은 친일파들이라도 뉘우치고 혁명에 공헌하면 다 용서해 주셨다. 남한 사람들은 공리공론에 매달려서 실용적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고 비꼬았다고 전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